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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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저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차량 기아의 소렌토라고 했는데요. 휘발유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이 아니라 요즘 급부상, 즉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그리고 시그니처와 그래비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가운데 딱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노블레스의 이륜구동 그리고 5인승 차량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 2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 그레이 그리고 시트는 올리브 브라운, 굉장히 옵션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블레스 등급, 즉 기본형인 프레스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옵션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노블레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옵션도 아쉽다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장 팀장의 의견인데, 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카메라 들고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소렌토라는 차량 자체가 너무나도 익숙한 차량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더 친숙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중형 SUV 판매 실적에서 한 달 동안 총 10,0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약 5,000대가 조금 넘는 대수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되는 판매량을 자랑을 해주고 있어서 확실히 그만큼 인기가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해당 컬러가 블랙이나 화이트처럼 조금은 익숙한 컬러가 아니라 인터스텔라 그레이인데요. 사실 화이트나 블랙이 가장 무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게 바로 그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화이트나 블랙이 조금은 칙칙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산뜻하게 그레이 컬러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해당 차량 중간 등급인 노블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인 프레스티지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포함은 되고는 있지 않지만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약에 반자율 주행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게 되시면은 앞 차량과의 거리를 담당을 해주는 센서가 장착이 되므로 반자율 주행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이 딱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트인 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함축적으로 의미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안전상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갖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더불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안전 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 락, 후석 승객 알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기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스타일 옵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ED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로겐 램프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데, 나는 할로겐은 정말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타일 옵션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측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장 사이즈는 4815mm고요. 휠 베이스는 2815mm로 결코 나쁘지 않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단이 아니라 SUV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성만큼은 정말 끝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그냥 기본적인 휠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스타일 옵션을 추가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18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세대 즉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는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최대 19인치까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신형은 18인치가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맥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등급에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렌즈 작게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렌즈 즉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지원을 해주면은 따라오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리모트 360도 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솔직히 노블레스 등급으로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페 형태가 아니라 외건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죠. 5인승뿐만이 아니라 6인승과 더불어 7인승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과 더불어 3열의 시트의 레그룸과 헤드룸과 같은 거주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쿠페 형태가 아니라 정통 형태의 외건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윈도우 몰딩에 대해서는 크롬 라인으로 가지고 있고요. B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 하이글로시를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프렉마저 같이 이렇게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노블레스 등급으로 올라오셔야지만 최소한 루프렉을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컴포트 액세스 또한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산차들과 동일하게 1열에만 있으며 터치 타입이 아니라 버튼식을 지향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후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뒷모습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나마 바뀐 부분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리어 램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 램프가 서로 떨어져 있었던 구조에 비해서 이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가 더해져서 살짝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으로 나오고요. 사륜 구동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금을 내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뜻하는 엠블럼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해주고 있고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외건 형태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뒤쪽에 와이퍼가 있는데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히든으로 숨어져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도 빌트인 캠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디지털 센터 미러를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2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기아 로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볼 텐데요. 확실히 중형급 SUV에 달하는 포지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용량 자체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사실 패밀리카로 꿈꾸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차로 해야 될지 아직까지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강력하게 소렌토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요. 폴딩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폴딩 자체가 2열 시트로 넘어가서 하는 번거로움 없이 트렁크에서도 현재 폴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히든 스테이지가 제공이 되는데 5인승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히든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5, 6, 7인승 승차 정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히든 스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인승이나 7인승 같은 경우에는 3열의 시트가 있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지가 여기서 끝나지만 3열이 굳이 필요 없는 5인승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도 히든 스테이지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자아내주고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노블레스 이상으로 하셔야지만 최소한 이렇게 메모리 시트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메모리 시트가 정말 있어도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노블레스로만 올라오셔야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좀 칙칙하다라고 느끼실 것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톤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올리브 브라운의 브라운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도 더불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와 빌트인 캠 2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블레스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계기판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내가 더 한층 더 고급스럽고 멋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원패널에 공조기와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다룰 수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를 소화를 해주고 있으며 컵홀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열선 시트 뿐만이 아니라 통풍 시트도 1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옵션을 넣지 않아도 충분한 게 바로 이 노블레스 등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워크인 디바이스 또한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의 시트를 운전석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소렌토이고요.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개인마다 보는 관점은 분명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소렌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블레스 등급인데 이렇게
썬블라인드가 있습니다.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 벤츠를 제가 방금 전에 리뷰를 찍었었는데 E300을 찍고 왔는데 9,150만원의 차량 가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썬블라인드가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사람 마음 참 그런 것 같아요. 쪼잔한 부분에 사람이 조금 쉽게 기분이 상하는 것 같은데 소렌토는 그럴 일 없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딱딱하게 90도에 앉아서 가시는 게 아니라 살짝 누워서 갈 수 있는 시트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에어컨 공조기는 뭐 크게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그냥 딱 투존이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썬루프를 어느 정도 지니고는 있지만 국산차는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빠져 있으므로 따로 썬루프가 뚫려 있진 않은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소렌토,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편견 혹은 보는 눈에 따라서 부족하다, 너무 충분하다 라고 입장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데 풀옵션? 이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출고 기간 자체가 거의 1년에 가까운 대기 기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만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빠른 출고뿐만이 아니라 저렴한 견적까지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